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계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모의 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투표 안내 영상을 시청 중인 청각장애인. 또 다른 곳엔 점자로 표기된 투표용지를 만져보며 투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입니다. 투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전 투표 모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제 투표하는데 굉장히 큰 아마 도움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장애 유형별 맞춤형 모의 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제도와 투표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 서비스 제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투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장애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특수학급 학생들을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이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무의미하다며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11시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충주시 장애인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비하 발언 학교장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에 나섰습니다. 교장이라는 자리에서는 절대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 그런 생각이라도 했었다는 것조차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아야 될 사회적 차별, 그 차별과 시선을 비하면 학교에서 적어도 받는 지원이 거의 많다고 생각을 할까요? 장애인 부모연대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주교육지원청과 충북교육청에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과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을 보내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과문이.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요. 그분은 그냥 그 학교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무슨 이제 단호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도 어쨌든 간에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도교육청이나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다가 이제 그분 그러니까 조사를 진행하면서 징계는 어쨌든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장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 조치를 시행하며 장애인 인권 교육을 확대 실시, 장애인 학부모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8회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 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시각장애인 볼링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안데르슨 선수가 가드레일을 잡고 조심스레 공을 굴립니다. 핀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점수를 확인합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감으로 충분히 비장애인처럼 이렇게 볼링을 할 수 있고요. 또 실력 또한 우리 시각장애인 볼링 실력이 비장애인들하고 겨루어서 처지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제8회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 대회가 광주의 한 볼링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88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광주대회가
굉장히 그 많은 선수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회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선수들이 또 움츠리지 말고 또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의 선수들이 교류를 통해 경쟁하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의 장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임금체불 등을 일삼는 악덕업주들로 인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씨름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체불 임금은 1,4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점점 늘어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대형 의류 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A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쉬는 날에도 전화로 매출 보고를 하는 등 휴일조차 매장의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걸려 있어 항의도 못했고 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A씨처럼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청년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쉬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30분 단위로 계산하는 이른바 임금 꺾기로 임금이 깎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신고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다산 콜센터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 한 번이면 상담부터 구제까지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악덕업주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임금 체벌업주와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시사업 참여 때 점수가 깎이거나 위생점검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4차례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사각지대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녀만 데리고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는 등 아빠 육아에 친화적인 공간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둔 아빠들은 자녀들만 데리고 외출할 때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애들 기저귀 갈거나 수유실이 있는데도 못 들어갈 때, 왜냐하면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엄마들만. 그게 안 될 때 힘들죠. 지금은 철도역이나 공항에만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화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뿐 아니라 종합병원 등의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이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엄마들을 위한 유아휴게실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수유실에는 칸막이를 쳐 아빠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별이 다른 아이라도 밖에서 씻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500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에는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아빠도 많이 봐야 되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애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아빠랑 애들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권고를 받은 부처들은 내년 5월까지 추진 실적을 여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된 제1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린의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선포식과 더불어 전시마당과 체험마당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지난 15일 개막으로 오는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짜장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포항시 지회는 포항 환호공원에서 약 6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과 무료 급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또한 포항시제는 올해는 4개 읍에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결핵은 후진국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경기 지역에서는 해마다 6천 명이 넘는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사업비를 투입해 결핵 퇴치 사업을 벌입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결핵은 균에 감염되더라도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발병으로 이어지는 건 10% 정도. 대부분 억제돼 잠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복 결핵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검사와 대처가 중요한데 그동안 잠복 결핵 검사는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잠복 결핵이 큰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역류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걸로 봐서 좀 그런 검사들을 이런 어린이집 교사들은 꼭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결핵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에 종사하고 있는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체열 검사 후 양성자는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와 부작용 관리, 관련 교육도 병행합니다. 외국인 결핵 환자 발생률이 높은 만큼 안산과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예방 교육과 순회 검진 등을 통해 결핵 예방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경기도는 결핵 발생률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이 굿바이 결핵으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기준 경기 지역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55명. 경기도는 결핵 퇴치 사업을 통해 올해 결핵 발생률을 5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최근에 빈혈을 겪는 사람들이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빈혈은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기 쉽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내는 몸의 신호인 만큼 이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쉽게 걸리는 질환에 빈혈이 꼽힙니다. 임신 시기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좀 피로하거나 많이 피로하거나 좀 식사를 좀 걸러서 제때 먹지 못할 때 현기증이 나서. 빈혈은 혈액 속의 적혈구나 혈액소가 줄어든 상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 가까이 증가했으며 여성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40대 여성에게서 가장 빈발했습니다. 출산 후 빈혈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향과 자궁질환 발생 증가에 따른 출혈량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치하면 심장에 부담을 줘 신부전 위험성도 커집니다. 빈혈은 그 자체만으로도 병이지만 암과 같은 다른 병이 생겨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빈혈의 경우는 원인 질환, 빈혈을 유발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빈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빈혈을 유발한 기본, 바닥에 있는 질환이 출혈성 질환인지 혹은 종양 같은 악성 질환인지. 쉽게 피곤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초등학생의 인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우리 학교 인권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양 신정초등학교가 함께해 2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과 장애 이해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 학생은 인권과 장애에 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 소중한 인권을 지키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고, 복지관 관계자는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아동, 청소년, 부모와 대학생 등 아산 시민의 인권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041-545-7727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가 행복한 마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노인이 전통 문화를 매개로 서로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체험부스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버이 삼행시 짓기, 포토존과 각설이 공연이 실시되며 떡매치기, 사방치기 등의 체험이 실시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1,000원의 만찬이 제공되며 모금액은 추후 지역사회에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경로사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02-2625-9344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월 책놀이 교실 참여아동과 보호자를 각각 2명씩 모집합니다. 책놀이 교실은 참여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체, 음악, 미술과 같은 독후 활동으로 아동들이 동화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자발적인 독서를 이끌어내고 보호자와 교감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70-7113-5708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휴양림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가 발견됨에 따라 대대적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장애인 차별 규정을 일괄 정비한 우수 사례로 전남과 양주시, 고흥군, 무안군, 거제시 등 5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가수 김혁건이 지난해 발간한 넌 할 수 있어 책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오디오북으로 재제작했습니다. 이번 오디오북은 네이버 해피빈 공감 펀딩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한편 가수 김혁건은 이달 28일 저녁 7시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오디오북 제작 기념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도록 복지 허브와 조직을 구축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차량 125대를 보급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충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개발원이 수탁 운영하며 개인별 지원팀과 권익 옹호팀 등 7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구제 활동에 나섭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복호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무료 운행합니다. 관리공단은 탑승 2일 전에 예약 신청하거나 당일 바로 콜을 이용하면 대기 순으로 탑승할 수 있고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이 온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거의 매일같이 흐리기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뉴스에서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건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요. 쉽게 말해 흙먼지입니다. 그래서 황사가 심할 때는 하늘이 누렇게 보입니다. 그럼 미세먼지는 무엇일까요?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나 수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미세먼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의 공통점은 모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특히 평소에 기침을 자주 하거나 비염이 심해
코가 자주 막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황사나 미세먼지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뉴스를 통해 항상 날씨를 확인하면서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지만 나가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 마스크나 쓰면 안 되고요. 마스크를 살 때 포장에 의약 외품이라 적혀 있는 마스크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 외품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는 마스크는 먼지를 막아주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찾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막아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포장에는 KF80, KF94, KF99 중 한 가지가 쓰여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먼지를 많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꼭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무진장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강원도 강릉에서 2017 강릉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TV도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매일 저녁 8시에 녹화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